이 전쟁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거는 지금부터 한 19년 전이니까 2003년도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2003년도 3월 달에 시작된 전쟁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최태원 회장, 그 당시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였던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SK그룹의 그 총수가 된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이 머리가 좀 벗겨진 그 외국인, 여기가 바로 소보린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양자간에 벌어진 그 사건입니다. 한 1년 내지 한 1년 반 정도 전쟁을 벌이다가 이 소버린이 먹고 튑니다. 이거를 일으킨 장본인이 이제 이 소버린이라고 하는 그 펀드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 뭐 행동주의적 사모펀드 내지는 헤지 펀드 중에 하나고요.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이 도서는 이 모나코 왕국이고요. 모나코 왕국이 어디냐면은 프랑스의 니스라고 있죠. 해안. 그 깐느, 뭐 니스 이런 해안 거기서 좀 가까운 데고 프랑스랑 이탈리아를 낀 그 딱 가운데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그 귀족들과 이 부르주아들이라고 하죠. 이 부유층들이 사는 데고 여기는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세금을 안 내는 조세 천국이에요. 왜 그럼 이 소버린이 거기에다가 자기 회사를 돕겠습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버린은 모나코 왕국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지만은 더 크게는 이 페이퍼 캠페인인데 이 페이퍼를 어디에 등록을 해놨냐면은 카리브해, 그러니까 멕시코랑 그 중남미죠. 이게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 바다, 쿠바가 있는 이 바다에 바하마 군도라고 있습니다. 바하마 군도는 그 이 영토가 실제로는 영국 영토인데 영국이 이제 거의 그 통치를 하지 않고 아예 자치령으로 만든 그 분도, 이 섬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의 가장 부유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뭐 요트 타고 놀고 뭐 여러 가지 노는 과정에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할 수 있는 데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이제 이 소버린이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한국에 투자가 들어온 거고, 따라서 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군지, 투자자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느냐? 모나코 왕국이라든가 바하마 군도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죠.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페이퍼만 있고 사무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구린 돈인지, 뭐 마피아 돈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버린이 한국의 SK그룹을 공략을 하면서 내가 경제민주화를 도와주겠다. 내지는 내가 경제민주화를 일으키는 주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SK그룹과 그 서버린이 이제 서로 지분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엇이라든가 뭐 이런 그 행동주의적 펀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로 지분을 모집해, 매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하는 겁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 이제 2003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2004년도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향해 달려간 건데요. 그 1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누가 더 자기 편 주주들을 많이 확보할 거냐라는 건데요. 그 SK그룹의 이 우호 지분들은 주로 SK그룹 계열사 지분들, 이 그룹 체제니까.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그 주식들,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한 뭐 전체 주식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 소버린 쪽도 우호 지분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월가에서 운영되는 투자 펀드들, 뭐 헤르메스라든가 템플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월가 쪽이고요. 또 일부는 또 홍콩 쪽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뭐 영국 쪽에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펀드들의
상당수 내지는 태반이 소버린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파악이 됐던 겁니다. 여기가 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막상막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외국인 지분과 국내 지분과의 그 껴있는 이치에 있는 게 바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이 한 뭐 10%, 20%가 됐거든요. 여기가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건데,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누가 돼도 좋다 이거죠. 뭐 SK그룹이 해체되건 뭐 아니면 뭐가 되든지 간에 내 주식 값이 올라가면은 장땡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많이 하고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소액주주 운동과 그리고 이 적대적 기업 사냥이 결합이 됐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과정에서 그 SK,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K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SK 오일이라고 있죠. SK 주유소. 이게 SK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석유회사 대한석유라는 그 국영기업이 민영화될 때 그 당시 선경그룹, SK가 사실 선경입니다. 선경의 약자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노태우가 아버지인 그 딸과 그리고 이 최종현 회장이 바로 이 선경그룹의 창업자인데,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그 최태원 회장이 이 딸과 아들이 우연히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1980년대 말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략 결혼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 두 남녀가 선남선녀가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더군다나 80년대 말에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내지는 민영화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 단계였는데, 이때 노태우 정부가 그 당시 이 정부가 갖고 있었던 공기업들 중에 상당수를 사돈 관계에 있었던 이 SK 내지는 선경그룹에 매각을 하고, 그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얻은 게 바로 선경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한 달 전인가요? 이 최태원 회장과 지금 그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이죠. 이 양자간에 지금 이혼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노소영 씨의 주장은 뭐냐면은 내가 결혼할 때 지참금을 엄청나게 받아왔지 않느냐. 뭐냐면은 그 노소영 씨의 그 아버지가 국영기업들을 두둑하게 챙겨준 게 이게 바로 내가 가져온 결혼 예물이니까 이거를 반을 내놓으라 라는 식으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한 달 전인가 그 소송에서 졌죠. 뭐냐면 그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600억 정도의 이 합의금만 가지고 가라 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노소영 씨는 지금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2심인가 지금 소송이 또 들어간 겁니다. 노소영 씨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SK그룹 전체 지분의 적어도 원래는 절반, 그러니까 몇 조 원 정도가 내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SK그룹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회사가 바로 SK 이 석유회사인데, 이 석유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이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소버린과 SK그룹 간의 그 경영권 분쟁 내지는 기업 사냥에서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소버린 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도 있습니다. 인터뷰도 자료도 있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면 민주노총은 재벌 해체 내지는 재벌그룹 해체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공식적인 이 공약 내지는 정책 요구 중에 하나거든요. SK그룹이 해체돼야지만이 민주노총의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민주노총의 그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소버린이 SK그룹을 장악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가진 우리들도 한몫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SK그룹에 있었던 민주노총 소속의 이 노동조합이 소버린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 시민단체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소버린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아도 뭐 거의 뭐 음량으로 지지를 했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당시 그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판이 아니라 뭐 주주총회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이 재판에서 소보린 쪽을 공식적으로 변론한 변호사가 그 당시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이 변호사들 단체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변호사 단체가 민변이라고 하는 변호사 단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 간부 출신입니다. 1980년대에 이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공식적으로 소보린을 변론하는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한 게 그 당시에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소보린 지지했죠. 그 다음에 민변 쪽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소보린을 지지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소보린을 변론하는 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민주노동당 2003년도에 민주노동당이 그 당시 의석수가 10석을 확보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돌풍을 일으켰던 시절입니다. 바로 이때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격인 분이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소보린을 변론하는 쪽에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양심에 걸고 자기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지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보린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당연히 논란이 일어나죠. 소보린이 그러면 과연 경제민주화의 주역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냐? 저는 뭐 당연히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변,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이 변호사들, 그리고 민주노총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진보 쪽 인사들이 소보린을 지지하면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에 어울리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소보린과 SK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SK 최태원 쪽이랑 소보린 쪽이 서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경쟁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들, 가령 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더군다나 소각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유통되는 주식이 줄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소보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SK그룹을 장악하게 되면은 SK텔레콤을 매각해가지고 그런 매각하면은 일시적으로 SK그룹에 이 매각 대금이 들어오겠죠. 이거를 주주들에게 과감하게 분배하겠다. 당연히 그러면 이 소액주들 엄청나게 좋아하죠. 자, 이런 그 엄청난 주신화적인 정책을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다만 이제 소보린보다 못한 게 뭐냐면은 SK텔레콤을 매각하겠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룹 해체죠. 사실은 재벌 해체기도 하고 이런 것만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양자 간의 1년간의 이제 싸움이 계속 벌어졌고 이 당시에 1년 내내 한국 사회가 이 소보린과 SK 간의 대립 때문에 언론 지형에서 그리고 사회적 이익으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주주총회에서 SK 쪽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이 간신히 이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보린 쪽은 또 뭐 우리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태원 회장이 물러나라. 왜냐면 당신 죄가 많으니까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 최태원 회장 쪽을 좀 괴롭히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서 지난 그 2005년도 7월 달에 소리 소문 없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갑니다. 그런데 SK그룹의 SK의 지분을 소보린이 매입한 시점이 2003년도 3월 달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보린이 SK 그 주식을 다 팔고 나간 게 2005년도 7월 달이니까 한 2년 정도 투자한 거죠.
근데 출발 지점 2003년도 3월 달쯤에 주가가 한 주당 5,000원이었는데 팔 때쯤에 주가가 5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몇 배 남긴 거죠? 10배를 남긴 겁니다. 2년 만에. 그러면 2년을 1년으로 나누면은 연수익률이 250%죠? 초대박을 먹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먹고 튀는 거죠? 누구는 먹고 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아주 현명한,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로 활동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누구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해석이 다 존재하는데, 뭐 해석이야 뭐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팩트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팩트는 뭐냐면은, 2년 만에 250%의, 아니, 500%의, 아니죠. 1000%의 이익을 얻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2년 만에 1000%, 10배 정도의 수익을 얻은 거고, 그러니까 1년 만에 500% 수익률을 얻은 거고, 초대박을 낸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2003년도 2월 달이 바로 2월, 3월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단군 이래 가장 진보적인 정부다. 라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뭐 상당 부분 기대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경제정책 전문가들,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참여하고 있었던 이 교수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 역시 이 당시에 소보린 쪽으로 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소보린 쪽이 이기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게, 소보린이 이기게 되면은 과연 SK그룹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게 될까요? 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IT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을 소보린이 매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게 뭡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종업원들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과연 노무현 정부가 원래 원하고 있었던 그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아닌 거죠, 이거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청와대의 상당수들은 소보린 편을 들지 않는 쪽의 마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재벌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무현 정부가 특히 이광재라는 분이 또 계셨죠. 그 당시 뭐 삼성 쪽에 뭐 이 여러 가지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뭐 실제로 사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노무현 정부가 이 재벌들, 특히 삼성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재벌 개혁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결국은 보수화됐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참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논의가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삼성그룹 편을 들게 되면은 뭔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소보린 편을 들게 되면은 이게 경제민주화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경제도 성장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투기자본이 먹튀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진퇴양난, 좌충우돌, 우왕좌왕. 바로 저는 노무현 정부가 우왕좌왕, 진퇴양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저랑 장하준 교수님이 이 소보린과 SK그룹 논의 과정에서 저랑 장하준 교수가 이제 공개적으로 소보린을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소보린은 투기자본이고, 정확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소보린 같은 그 행동주의적 헤지펀드들을, 더군다나 바하마 군도라든가 모나코 같은 그 조세 회피구역에 적을 든 펀드들은 이 전 세계적으로 진보 쪽에서 누구나가 다 투기자본이고, 저런 아이들은, 저런 자들은 규제해야 되고, 저런 자들도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그리고 세금 권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만 그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냐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장하준 교수와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장하준 교수님이 언론에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더군다나 장하준 교수가 딱 이 시점에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안식년을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장하준 교수를 한국에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이 문제 가지고서 토론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장하준 교수한테 많이 배웠던 거고요.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2003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 시민단체.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은 2003년도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민주화 논의가 상당히 바뀌는 이 분기점입니다. 2003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액주주 운동과 경제민주화 논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는데 2003년도에 한국의 최대 재벌그룹, 4대 재벌그룹 중에 하나인 SK그룹을 소보린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액주주 운동, 적대적 기업 사냥, 저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처음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논의가 진행이 된 거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